BTS는 방콕 여행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99.9%의 여행자가 공유하는 아마 최고로 보편적인 경험일 거예요. 터치스크린 조작이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역 이름도 낯설어서 뒤에 줄이 많은데 버벅이게 되면은 또 괜시리 미안해지죠. 빨리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면 더 헷갈리고. 지상철이기에 열차를 타려면 한층 더 올라가야 합니다. BTS 스쿠밋 라인에는 케하 방향과 푸꾸옥 방향이 있습니다. 방콕이 낯설다면은 겁나게 헷갈릴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이랑 차선 방향도 반대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노선도를 뜰어져라 쳐다보는 거는 국룰이죠. 여기는 사얌역입니다. 방콕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파라곤 쇼핑몰이 앞에 있습니다. BTS 열차들은 랩핑이 화려해서 보는 맛이 있어요. 그것도 모든 열차가 한 가지로 디자인이 통일된 게 아니라 4-5가지 다른 디자인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특이하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콕 도시철도에는 서양인이 꽤 보입니다. 여행객도 있고 장기 체류자도 있고. 이쪽 라인에 외국인 주거지가 특히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대도시 방콕에는 고층 빌딩들이 참 많습니다. BTS를 탈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꽤 볼만하죠. 사양, 칫롬, 플런칫, 나나, 아속, 프롬퐁, 추억의 이름들. 또 내리면은 근처 지도 2-3분 관찰하는 거는 국룰이죠. 근데 처음에는 봐도 헷갈리는 게 함정이라는 거. 여기는 실롬역입니다. 똑같이 BTS가 지나가긴 하지만 아속이나 프롬퐁보다는 좀 덜 답답한 느낌이에요. 방금 세븐일레븐 삑삑거리는 소리 들으셨나요? 이것도 추억이죠. 길거리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기 편해서 자주 오곤 했습니다. 이런 노점들 많은데 보면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베트남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거기는 목욕탕 의자가 일반적인데 태국은 그래도 보통 테이블과 의자입니다. 저는 딱히 배가 안 고프더라도 이런 곳 지나가면은 한 바퀴 그냥 쓱 둘러보곤 해요. 재밌어서요. 방콕 한복판이라서 꽤 많은 가게들의 영어 표기가 변기되어 있습니다. 지방 도시는 물론이고 방콕에서도 조용한 데 가면은 영어 없는 데가 많죠.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날이 크리스마스라서, 휴일이라서, 또 점심시간이라서 영업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오피스 상권이거든요. 마요 quay tiêu rồi. 파파야 샐러드, 쏨땀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이거는 비슷하지만 얌입니다. 역시 샐러드인데 달콤 새콤 매콤해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가면 좋은 과일, 대략 한 봉지 20바트 750원 정도. 룩친 가게도 흔하죠. 룩치는 어묵인데 보통 소세지도 같이 팔아요. 이런 포장 도시락도 흔하고요. 가격은 가장 싸지만 보통 맛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카오만가이입니다. 닭 육수를 머금은 밥 위에 삶은 닭, 튀긴 닭을 썰어서 올려내죠. 150년 전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이민 올 때 각 나라들로 퍼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골고루 만날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간 고수가 호불호가 약간 갈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조금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국물 요리에 고수 맛이 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맛은 솔직히 보시는 대로입니다. 백숙이랑 치킨. 다만 밥이 맨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다 정도? 진짜 접근 난이도가 낮아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카오만가이입니다. 그렇게 위생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일단 바로 옆에 차가 돌아다니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야외 테이블들도 또 옆에 차가 돌아다니는 거 매한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여기는 사판 딱신역입니다. 짜오프라야 강의 메인 항구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일단은 강 관련으로 뭘 하고 싶다면 여기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좀 길이 헷갈려요. 그럴 때 이런 피어, 보트란 영어 단어를 보면은 괜시리 마음이 놓이죠. 밤에만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의 색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주 헷갈리는 장소죠. 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거. 유명 쇼핑몰들, 호텔들 안내판까지 가세 여행객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배 종류도 뭐 이리 다양한지, 무슨 뭐 익스프레스에 특별 보트에 어쩌고에, 태국 사람도 솔직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낡은 티켓입니다. 방콕 버스도 비슷한 티켓을 주는데 버스는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아마 그래서 이런 티켓은 보트에서 처음 접하게 될 거예요. 보트가 방귀를 엄청나게 낍니다. 빨리 타고 싶은데 무심코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되죠. 강변에 절이 많은 관계로 보트에서 스님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방콕의 신라 호텔이라 할 수 있는 페닌슐라, 애프터눈 티세트가 여행 코스로 되게 유명하죠. 그 옆에는 아이콘 사야미 있고요. 태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최고의 쇼핑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과 어우러진 동남아시아 불교 특유의 건축 양식이 여행객들 머릿속에 깊숙이 남습니다. 이런 정말 사소하고 꼬질꼬질한 모습 하나가 가끔은 끈질긴 기억으로 남곤 합니다. 강물색은 누리끼리하지만 냄새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의외죠. 오른쪽으로는 방콕 왕궁도 보이고요. 방콕 최고의 랜드마크입니다. 혹시나 지나지 않았을까 휴대폰을 계속 쳐다보며 위치를 체크하죠. 뭐 대충 사람들 많이 내리는 곳 따라가면은 적당히 맞지만요. 파tit 기억하시나요? 카오살로드로 통하는 부두입니다. 올 4월에 카오산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자가격리는 10일, 14일 왔다갔다 들쭉날쭉하고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률도 높지 않았으며 방콕에는 확진자가 폭증해서 매장 취식 제한이 떨어지기도 했죠. 여행자에 의존하는 카오산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서양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를 비유를 하자면 대세동기를 통해서 겨우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한 환자가 간신히 죽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마사지 가게도 조금씩 열었습니다. 배낭을 맨 여행객들도 하나둘씩 보이고요. 감개무량하네요. 저는 이런 가게들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건물 사이에 골목에 예쁘게 꾸며놓은 곳들. 여기는 람보뜨리 거리입니다. 카오산이 아주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라면 여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아늑한 느낌. 앞에 펼쳐진 노점들에서는 약간 로컬 느낌도 나고요. 조금 들어가면 람보뜨리 하면 생각나는 가로수들이 펼쳐집니다. 저녁 되면 켜지는 조명이 정말 예뻤죠. 이비스입니다. 카오산 근처에서 아마 유일한 해외 대형 체인 소속이었죠. 6개월 전에 문을 닫았던 스타벅스와 버거킹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람보뜨리 거리는 이어집니다. 카오산의 시끄러움 때문에 표정을 찌푸렸다 해도 아마 여기 있는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저도 음악 쾅쾅 틀고 하는 거 귀 아파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똑같이 람보뜨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썸분 시푸드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태국에서 비싸고 고급진 요리인데 좀 대중적으로 공감 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식당을 가야 할까? 아무리 회로를 돌려도 답은 여기더라고요. 태국 고급 레스토랑은 메뉴판에서 확실히 중국 느낌이 나요. 엄청 두껍죠. 중국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취급해야 좋은 식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 가면은 정말 메뉴판이 책 그 자체예요. 여기에 시그니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이 첫 페이지의 뿌빠퐁까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뼈 해장국 먹을 때도 미리 살 다 바르고 쉽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먹기 귀찮은 껍질 있는 게보다는 이렇게 바른 살로 만든 느아뿌빠퐁까리를 더 좋아해요. 물론 껍질에 가까운 살의 그 감칠맛은 덜하지만 저는 편리한 게 더 좋거든요. 맛은 뭐 커리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입에 잘 맞는 모닝글로리 볶음 팟파퐁파이댕. 푸파퐁카리의 까리는 커리란 뜻이지만 단독으로 까리라고 태국에서 말하지도 마세요. 잘못 들으면 창녀라고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커리를 말하고 싶다면 깽까리라고 확실하게 말하셔야 돼요. 여기보다 푸파퐁까리를 더 싸고 잘하는 집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짧은 여행에서 그것도 일행이 있다면 낯선 가게를 도전하기 쉽지는 않죠. 그럴 때 썸분 시푸드는 좋은 답입니다. 지점 많아서 가기도 쉽고 외국인이 주문하기 쉽고 맛도 괜찮고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좋은 경험에 대한 값으로는 충분하고요. 전 이렇게 2명 36,000원 나왔네요. 술을 좀 먹었으면 5만원 정도 됐겠죠? 고가도로를 걷다가 밖을 잠시 내다봅니다. 네, 여기는 수쿠미사의 교통 중심지 아속입니다. 터미널 21 쇼핑몰이 보입니다. 죄송해요. 태국 전역에 2곳이 아니라 3곳이었죠. 파타야 얘기할 때 제가 코라사에 있는 거를 깜빡했네요. 쇼핑몰 자체로 보면은 옆 동네 사얌이나 프롬퐁의 쇼핑몰들보다 좀 밀리는 부분은 있어요. 규모나 입점 브랜드나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아속이라 위치가 너무 사기예요. 파타야 푸드코트 피어 21보다 방콕의 푸드코트 피어 21을 가보신 분들이 더 많겠죠. 가서 항상 2-3바퀴 둘러보다가 메뉴를 겨우 고르는 그 장소. 이런 저렴이 푸드코트의 테이블조차 그리운 방콕입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의 크리스마스는 사계절이 반대인 호주, 남반구랑도 또 느낌이 다르죠. 또 아속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솔직히 이쪽 동네 길 걷는 거는 크게 재밌진 않아요. 워낙 건물들이 많아서 거리 구경하는
맛은 좀 떨어지거든요. 불이 켜진 쌈파품입니다. 그래도 나나 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씩 조그만 건물들이 많아서 구경할 맛이 나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중이 끝내주는 방콕입니다. 왕복 10차선도 모자랄 판에 6차선이 수쿠미도로, 툭툭과 택시가 참 답답해 보이죠. 프롬퐁만큼 많진 않지만 아속 근처에도 이런 펍은 몇 개 있죠.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 이용하고요. 이쪽 골목은 랜덤박스 같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곳도 있지만 이렇게 또 낯뜨거운 곳도 있는, 워킹걸들 역시 조금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속과 나나 사이의 건설은 한창입니다. 낡은 건물들을 부수고 멋진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실 때 나나는 꽤 많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m not sure I wanna pace it, cause it only does this with you. Our bodies meet, I can feel